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것이 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올 것이 왔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항상 우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동맹의 파괴,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관계 협력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 거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마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이사 조치와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 우리 정부의 자체의 대북 제재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오이사 조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우리 군 장병 46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그것도 전쟁을 하는 가혹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군무 수행 중 북한의 불의의 습격을 받아, 그것도 잠수함 공격을 받아 희생되었습니다. 46명의 장병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조치라는 강경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2008년 박왕자 피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지 바로 2년 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비롯한 인도적인 지원 물자까지도 북한의 사과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이사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천안함 폭침이 자기들이 소행이 아니라고 아직도 발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과 한마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현 우리 국군과 국방부를 향해서 맹비난을, 입에 담지 못할 맹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오이사 제재 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와대와 정부, 통일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방부까지도 지금 비굴하게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국자라고 지칭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현재까지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고명하며 군부 호전광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핵실험도 모자라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또 새로운 전략무기를 만들었다고 떠부리고 있으면서 매일과 같이 미사일을 쏴대던 저들이 우리의 위축된 군사훈련마저도, 정상적인 군사훈련마저도 북침훈련이라고 맹비난하고 투집을 잡으면서 우리의 정상적인 소규모 훈련까지도 북침훈련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꼭 오이사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청와대나 우리 통일부 김현철 장관이나 이것은 통일부 김현철 장관의 결단으로는 해제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통일부 혼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오이사 제재를 실효성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면 해제를 선언할까요? 이렇게 된다면 한미 간의 동맹이 깨질 수도 있고 균열이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히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고 협력 관계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절대로 오이사 제재와 같은 그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 북한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이 조치는 바로 180석이라는 고대 여당을 등에 업고 국민이 70% 이상 자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만방자한 조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갈라서려고 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느 한 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이를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반대하든 안 하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종석 전 실장은 대북 제재, 즉 유엔 대북 제재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이사 조치 해제 발표보다 엄청난 발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 제재, 대북 제재가 있을지라도 북한과의 교류 협력 그리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폭발한다면 미중 관계가 폭발한다면 즉 미중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된다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미국보다도 중국을 선택하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한을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학수고대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 전화가 아마 엄청 고마웠을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동시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김정은까지 초청하게 된다면 중국, 한국, 북한은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동맹체처럼 미국에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북한에 핵이 없고 북한에 위협이 없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취약할 대로 취약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부채 비율이 5천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가 GDP의 50%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국제통화인 미국의 달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위안화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깨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도 추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도와준다고 해도 중국 위안화로는 우리의 수출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미국의 보복에 쩔쩔매고 있는 형편인데 그 G2라고 하는 그 거대한 중국도 미국 앞에서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 작은 나라에서 수출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중국과 북한과 손잡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니라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청와대가 모를까요?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이 모를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간다면 이것은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대북 오이사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걸 보면 또 미국과 마찰을 예상하면서 해제하는 것을 본다면 이미 대통령은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강력한 보수 야당이라도 이 정부를 좌파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보수 야당이라도 존재해야 되지만 보수 야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한명숙 사태, 최강욱 사태, 황운하 사태 엄청난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여기에 야당의 투쟁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심판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